이곳은 경상남도 합천. 완성된 소지가 여기 있네요. 이게 뚝배기 소지. 엽장석, 점토 등의 9가지 원료로 만든 소지인데요. 원료에 따라 색과 질감이 다른 소지. 그런데 작업에 앞서 기계에 소지를 넣고 다시 토련을 해주는데요. 이유가 있다고요? 아니, 이 진공이 안 생기면 안에 기포가 생겨가지고 소성을 하면 금이 다가도. 소지는 시간과 상태에 따라 수분 함량이 달라지기에 공기를 제거하는 토련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수분이 일정하지 않으면 두께가 틀려져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분을 정확하게 맞춰줘야만 일정한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소지의 원료와 수분 상태에 따라 완성된 뚝배기의 상태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에 공장마다 작업에 맞춘 비율이 있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봐도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작업자. 소지 토렴은 작업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과정입니다. 무거워요? 제품.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뚝배기 작업입니다. 소지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 성형 틀에 넣어주는데요. 단순해 보이는 작업도 내공이 필요한 법. 툭툭 대충 던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매번 같은 위치에 일정하게 놓여지는 반죽.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계에 호흡을 맞춰 쉼 없이 작업해야 하기에 작업자의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타이밍이 안 맞다 싶으면 안 넣어야지. 넣으면 큰일 나요. 작업자가 틀 안에 흙을 넣어주면 성형 틀에 맞춰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계의 목.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했던 것을 이제는 기계가 하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요. 바다에 여기 잘 못 내면은 옆에 배사다에 들어가면 헤드가 눌려보면은 이게 털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터지면은 이 회전이기 때문에 양사방으로 막 칼날같이 이 떼지고 깨진다고. 기계 앞을 한시도 떠날 수 없는 작업. 반죽을 성형 틀에 넣고 빼며 긴 시간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눈은 한시도 기계를 떠나지 못하고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 그런 뒷모습에는 훈장 같은 직업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발목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지. 이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한평 남짓한 작업 공간. 하루 3,000개의 뚝배기가 작업자의 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작업 공간 뒤편을 살펴보니 열기로 가득합니다. 안에 온도가 한 60도. 성형 틀에서 1차 건조가 된 뚝배기는 반대편으로 옮겨지는데요. 성형 틀에서 조심스레 떼어내주는데요. 자, 그런 다음 날카로운 도구로 뚝배기의 끝을 잘라내고 눌러주기를 반복합니다. 여기 거친 부분을 갖다 삭종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빠르게 움직이는 회전판의 속도에 맞춰야 하기에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 손끝, 세심한 감각으로 부드럽게 다듬는 작업자의 정형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떤가요? 작업자의 내공이 엿보이죠? 성형 위에 수분이 있으면 시유한다 했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분이 거의 아마 3% 정도에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바짝 마른 게 좋고 그 정도로 건조를 해야 돼요. 다듬어진 뚝배기는 48시간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수분을 조절해야 유약이 잘 묻고 균열 없는 뚝배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건조를 끝낸 뚝배기들이 도착하는 곳. 짙은 흙탕물에 그릇을 담궈주는데요. 이게 바로 유약입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작업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네요.
땀 많은 사람들은 그 얼룩이 많이 지고 손포시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잘 먹일 수 있지. 강도와 광택을 더하는 유약 작업은 뚝배기의 종류에 따라 배합이 달라진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0년을 이어온 작업. 작업자의 몸은 편한 곳이 없다네요. 다리도 퉁퉁 붓고 막 손가락도 붓고 다 그래요. 힘들어요. 온전히 다 아프고 막 어깨, 손가락, 뭐 다리 다 아픕니다. 30여 년의 세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를 다시 일으킨 건 바로 가족이었다고요. 작업자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소중한 뚝배기입니다. 저를 살린 거죠. 뭐 우리 뭐 살림살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뚝배기가. 작업자를 살린 뚝배기. 뚝배기는 작업자의 이런 마음의 온기까지 품었습니다. 뚝배기가 올려진 판을 옮기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작업자들이 직접 옮기는 이유가 있다네요. 한 판에 한 10kg.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옮기면 안전합니다. 세심한 손길로 옮겨지는 뚝배기. 정해진 면적에 간격을 띄워 뚝배기를 쌓고 올리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라죠. 작업 하나하나 어느 것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네요. 자, 이제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틀 가득 뚝배기가 쌓인답니다. 35m입니다. 35m래. 여기 쌓이는 게 3,500개 정도가 쌓여요, 여기. 마지막 작업을 위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옮기는 작업자. 마치 아기 다루듯 온 신경을 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작업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답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위치에도 원칙이 있다네요. 이게 붙어버리면 이 가마 안에서 열 처리되면서 붙어나와. 유약이 녹아서 붙어버려요. 작업자의 키보다 높은 곳까지 팔을 뻗어 뚝배기를 놓지만 그 간격은 보이지 않는 곳도 일정합니다. 부딪히면 눈에 잘 안 보여. 아우가 가는 거야. 그래 구우면 금이 간다. 3,500개의 뚝배기가 작업자의 손을 통해 옮겨졌는데요. 마치 기계가 한 듯 일정한 간격에 맞춰 배열된 뚝배기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대차가 가잖아요. 네. 저쪽에서 또 한 대가 온다고. 또 여기서 또 한 대 더 가고. 드디어 가마에 뚝배기들이 입성할 시간. 기계화가 된 가마 덕분에 예전처럼 열기를 견뎌가며 뚝배기를 넣는 과정은 편리해졌는데요. 그런데 작업자가 가마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살핍니다. 지금 전기로에서 가스 불이 바르게 나오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가마 온도에 따라 세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뚝배기. 1000도가 훨씬 넘는 가마 속에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실제 온도는 1250도에서 1260도 사이 정도 됩니다. 가마의 온도를 맞추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대 차가 나오는 시간이 53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26대가 있으니까 23시간 정도 걸려요. 예. 다음 날. 오늘도 공장은 똑같은 일상인데요. 작업자들은 그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꼬박 하루 24시간 남짓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잘 견딘 뚝배기 자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야, 매끈한 광택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아주 깨끗합니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려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뚝배기 하실랍니까?
천천히 달아오른 열을 재료에 고루 전달하며 그 뜨끈함을 지니고 있는 뚝배기. 빠르고 삭막함이 만연한 요즘, 뚝배기의 온기는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우리 서민 음식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먹는다 생각하면 기분 좋습니다. 자, 그 뜨끈한 온기를 담은 그릇이 여기 또 있습니다. 갓 지은 밥만큼 맛난 것이 또 있을까요? 바로 한 밥 드실 수 있어서 맛있으셔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누룽지까지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용까지 드시니까 소화도 더 잘 되시고요. 음식의 온기는 유지하면서 맛을 더합니다. 허기진 마음까지 꽉 채워주는 든든한 한 끼를 채우는 밥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한창인 공장을 찾았는데요. 마침 지게차로 무엇을 옮기는 중입니다. 이거는 3중 샌드위치처럼 3중으로 겹쳐진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만 사용하면 밥솥에 밥이 달라붙기에 이렇게 세 장을 겹쳐 만든다고요. 이거는 304 스테인리스랑 알루미늄 430 스테인리스로 결합되어 있는데 304 스테인리스는 의료기기나 주방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안에 있는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을 높아져서 빠르게 우리가 밥을 지을 수 있고, 430 스테인리스는 자성이 있어서 인덕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압력 밥솥의 아래 솥 부분을 만드는 과정. 손 모양을 찍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첫 프레스 작업이기에 작업자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네요. 압력솥을 만들기 위해서 금방 세팅하는 겁니다. 금형이 흐트러지면은 불량률이 많습니다. 동그랗게 잘라진 스테인리스를 프레스 기계에 잘 맞춰 넣어 눌러주면 밥솥 모양이 되는데요. 여간 신기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서운 눈으로 스테인리스의 결을 찾아 방향에 맞춰 넣어야 한다는군요. 스테인리스 결이 있어가지고 결을 이게 봐서 올려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늘어나는 방향이 좀 틀려져가지고 그 결을 맞춰서 하면은 밥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 결을 맞추지 않으면 제품에 균열이 생기거나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작업 순간순간 작업자는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쌓여가는 밥솥만큼이나 작업자의 피로도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작업 도중 무언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기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테인리스를 제거해보니 균열이 생긴 상태, 불량이 있나 봅니다. 이거 1000개, 1개 정도는 이 정도 나옵니다. 1차로 만들어진 밥솥은 두 번째 프레스 작업을 거치는데요. 밴딩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있던 제품을 이제 기계 안에 넣어서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압력 밥솥의 뚜껑을 잘 닫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작업. 구부려야만 압력 뚜껑이랑 체결을 할 수 있거든요. 밥솥 끝부분을 구부려 주어 뚜껑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인 거죠. 일정한 기계의 속도에 맞춰 밥솥을 넣어주고 빼내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 프레스 작업은 늘 긴장된다고요. 맞아요. 잘못하면 손이 끼일 수 있어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200톤의 압력으로 찍어내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 작업하는 것이 베테랑 작업자의 내공이랍니다. 한쪽에서는 다음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차 작업까지 끝난 밥솥을 틀에 끼우고 날카로운 그릇의 끝부분을 부드럽게 깎아냅니다. 압력솥 결합이 잘 되게 카팅하고 면치를 해줍니다. 면치는 사용자들 손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일명 면치기라고 불리는 성형 작업은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의 마찰력을 이용해 스테인리스를 깎고 다듬어 주는 건데요. 작업자의 손 감각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순간 잘못하면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에 파편이 튀기도 합니다. 기계가 여기 들어오고 하니까 손이 좀 위험합니다. 다음은 사포 벨트에 그릇을 마찰시켜 연마하는 작업. 빠르게 회전하는 사포 벨트는 때때로 불꽃이 튀기는 엄청난 마찰력을 이용하는데요. 무릎과 두 손의 그릇을 끼우고 흔들리지 않게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 이걸 닦아가지고 땅을 쳐야 돼.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하늘과 땅이잖아. 그러게요. 그릇을 빛내기 위해 작업자의 세심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스테인리스와 함께한 40여 년의 세월, 작업자의 40년 노하우와 정성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순간의 마찰력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네요. 이거 하다가도 잘못하면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 돌리다가 쳐가지고 안 나와. 아이고. 꼼꼼하게 밥솥 안쪽까지 연마해 줍니다. 작업자가 손에 낀 장갑이 3겹. 그렇지만 연마할 때 생기는 열로 3겹의 장갑도 금방 떼어지고 맙니다. 금방 살이 들어붙어버려. 아, 살에 닿으면? 살이 들어붙어버려. 200도. 오, 진짜 위험하네요. 하루 종일 내내 온 신경을 곤두서고 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베테랑 작업자를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었는데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작업자의 신념이 지금의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이라고 그래, 예술인. 아, 왜 예술인이에요? 이건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 맞습니다. 처음에 투박한 때를 벗고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예술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섯 번의 연마 과정을 거쳐 반짝반짝 광택이 납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친 솥에 압력 뚜껑까지 조립해 주는데요. 가정에 하나씩은 있는 압력밥솥. 그런데 오래 잘 쓰는 방법이 있다네요. 잘 안 닦아 쓰시더라고요, 뚜껑을. 그래서 뚜껑을 잘 닦아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 보면 구멍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전핀으로 한 번씩 뚫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재료 고유의 맛을 더해주는 압력밥솥. 시대의 흐름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작은 사이즈부터 다양한 기능과 크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더 큰다면은 이제 저희 압력솥으로 밥을 맛있게 지어주고 또 캠핑도 가서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